설문조사에는 경제위기 가능성이 있다가 77.9%가 나왔습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가 76.9% 나왔습니다. 부동산 경기 전망이 나빠질 것이 63.9% 나왔습니다. 자,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조사한 건데요. 대중들은 전부 직장에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피부로 동물적 본능을 가지고 경제 상황이 어떻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경제요, 굉장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정말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중국의 기침에 독감이 걸린 신흥국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브라질, 러시아 이런 아시안 5개국과 브라질 등이 올해 성장 전망을 낮추고 이 부도 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CDS 프리미엄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CDS, 그러니까 신용부도 스왑 프리미엄이 치솟고 있습니다. 즉 부도 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머징 마켓, 떠오르는 개발도상국 신흥국이라고 부르다가 이제 서머징, 즉 가라앉는 개발도상국이라고 부르는 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또 더해서 지금 홍콩이 작년, 재작년에 민주화 시위가 많았죠. 홍콩의 총독을 중국 정부가 자신들 마음대로 임명하려고 시진핑 정부가 들어와서 밀어붙이니까 홍콩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저항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민주화 시위인데요, 속으로는 중국 사람이 막 들어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살인적인 집값하고 생활비가 들어갑니다. 물가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홍콩에 뭐 조그만 아파트 하나가 한 달에 한 300만 원씩 이렇게 줘야 돼요. 이런 행태가 되다 보니까 아파트 임대비만 대만에 5.5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홍콩에 대해서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염증을 느낀 젊은 세대들은 같은 중국 민족이 하는 대만, 즉 옛날에 자유중국이라고 불렀던 자유민주 체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지금 바라보면서 우리가 중국에 환호하고 박수를 치는 부분이 멀지 않아 중국에 가까웠던 만큼의 대가를 치르는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통신 3사, SK텔레콤, KT, LG텔레콤이겠죠. LDU 플러스죠. 작년에 이 판매 촉진비로 2조 원대에서 3조 원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3사가 지금 사내에 유보해놓은, 쌓아놓고 있는 순이익, 배당도 하고 남은 거겠죠. 얼마입니까? 28조 원을 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뭡니까? 만날에 망이 설치가 될 때 계속 망을 설치해야 되니까 기본 투자가 있으니까 기본 통화료라고 받았던 부분을 이제는 망 설치가 거의 완료됐으니까 유지 보수만 하면 되니까 기본 통화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통화 요금 중에서 기본 통화료를 빼자라는 그런 요구들이 시민단체 쪽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0원, 23,000원, 15,000원 정도 빠질 수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28조를 이동통신 3사가 쌓아놓고, 그래서 쌓아놓은 돈 중에서 이 28조 원은 빼고요, 하도 남으니까 2조에서 3조 원대를 판매 촉진비로 뿌려댑니다. 자, 정부 이동통신 3사를 이대로 둘 겁니까? (2분기) 실질 국민 총소득, 그러니까 4월달, 5월달, 6월달 석 달에 국민 총소득이 375.9조로 4년 반 만에 감소했다는 겁니다.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해외에 나가서 벌어오는 돈이 줄어들었다, 이런 이유도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우울한 경제 지표입니다. 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영업자 붕괴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84만 명이 1년에 망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자영업자에 진출하는 사람 숫자가요, 50세 이상이 자영업자가 57.1%입니다. 오히려 50세 미만은 자영업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왜 50대 이상이 자영업을 할까요? 자, 전부 회사나 직장에서 밀려났습니다. 자, 가지고 있는 돈은 1억 남짓입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한 1억 이상 빌려가지고 치킨집을 차리는데요, 500m 안에 치킨집이 23개가 있는 동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전부 하는 것은 고만고만한 것만 합니다. 급한 사람들이 뭐 오래 고민해서 노력해서 창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빨리 창업을 해야 돼요. 이런 과정에서 누가 돈을 법니까? 결국은 임대료, 또 프랜차이저, 이런 사람들이 창업하는 자영업자들의 돈을 다 벌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망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파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실질적으로 자영업자의 연 매출이 전부 감소하고 있다, 또 순이익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은행에 돈을 빌릴 때 집 잡혀서 안 했겠습니까? 집 하나가 유일한 재산입니다. 집마저 자영업 망하고 문 닫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품은 헐값으로 넘어가 집마저 은행의 경매에 넘어가는 일이 지금 속출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매년 84명이 4만 명이 폐업을 하는데도 전체 자영업자가 560, 70만 대로 변동이 없다는 것은 정확하게 폐업하도 또 들어왔다가 또 망해나가고 또 망해나가고 하는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한국 같은 경우에 전체 국민의 소득원 중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리스만큼 높을 거예요. 그렇다면 정부가 자영업자 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현상을 알리면서 자영업자에게 해야 될 품목과 하지 않아야 될 품목을 알리면서 뭔가 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부가 하는 역할 아닙니까? 그런 걸 전부 자유시장 경제니까 개인한테 맡긴다. 적어도 개인한테 공정한 정보는 정부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자영업자의 돈을 빨아가는 프랜차이즈나 그 다음에 임대료 등에 대해서 또 재료비 등에 대해서 정부가 통제는 해줘야죠. 자, 자영업자 이렇게 놔두다가는 정말 대한민국의 빈곤층 숫자가 30%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그 여러가지 경제 수치가 예상보다 좋게 나와서 9월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미국의 최소한의 수치들이 상식 이상으로만 나온다면 미국 정부가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미국의 모든 경제 정책의 어떤 전략은 중국에 대한 견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차이나 쇼크로 전 세계에 민폐를 끼치고 있는데 미국은 이런 상황에서 중국을 방어해서 공존하는 정책을 택할 것인가, 안 그러면 문제가 생기고 있는 중국의 경제에 바람을 빨리 뺄 것인가, 그런 어떤 부분을 고민할 건데요. 미국의 이 지정학적인 입장은 미국의 어떤 경제 정책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은 이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중국의 이 경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미국의 달러가 살아있다라는 걸 전 세계에 보여주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